이 이야기는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레이먼드 브릭스의 스노우맨은 글자가 거의 없는 그림책이지만 오히려 그 침묵 덕분에 가장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이 눈사람을 만들고 그 눈사람과 하룻밤의 모험을 함께한 뒤 아침의 이별을 맞이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내린 겨울날, 소년은 정성스럽게 눈사람을 만듭니다. 그날 밤 눈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둘은 집을 빠져나와 하늘을 날며 환상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의 비행은 말 그대로의 모험이면서 동시에 아이만이 경험할 수 있는 순수한 상상의 절정입니다. 말이 없기에 더 선명한 감정이 작품에는 설명도 해설도 대사도 없습니다. 독자는 소년의 표정, 눈사람의 몸짓, 색감과 장면의 흐름만으로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이 침묵은 독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냅니다. 하룻밤의 기적 소년과 눈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짧고 완벽합니다. 두려움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호기심과 기쁨, 그리고 연결만이 존재합니다. 이 하룻밤은 어린 시절의 본질을 닮아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언제나 잠깐입니다. 아침이 가져오는 진실 아침이 되자 눈사람은 녹아버립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처음으로 마주하는 상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별은 설명되지 않고 이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을 뿐입니다. 성장의 첫 장면 스노우맨은 슬픈 이야기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녀는 눈사람을 잃었지만 그 경험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말하는 성장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조용한 깨달음이 바로 성장입니다. 레이먼드 브릭스는 말합니다. 어떤 감정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오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다고. 이제 이 작품이 왜 말이 없는데도 세대를 넘어 공감을 얻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겨울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따뜻한 담요를 덮고 스노우맨을 보던 기억, 그 마법 같은 비행, 포근한 그림체, 그리고 정말 가슴 찡한 우정. 네, 이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늑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물해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만든 작가 레이먼드 브릭스가 정작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떠세요? 크리스마스를 즐기기는커녕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방공호에 들어가 숨고 싶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스스로를 재수없는 늙은이라고 부르던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이 마법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모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불행한 걸작이라는 역설. 모두가 사랑하는 유쾌하고 따뜻한 작품.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심술궂고 비관적인 창작자. 이 둘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레이먼드 브릭스라는 예술가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릭스는요, 스스로를 커머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괴팍한 늙은이쯤 되는 단어로 부르는 걸 아주 즐겼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을 영국 불평불만의 개관시인이라고까지 불렀으니까요. 뭐랄까 뜨거운 열정이나 맹목적인 낙관주의 같은 걸 좀 비웃는 아주 전형적인 영국식 비관론자 이미지를 일부러 더 내세웠던 거죠. 아니, 그럼 이런 불평의 시인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의 마법 같은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남자를 이해하려면 그의 삶과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런 까칠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이 제대로 폭발한 작품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자하고 신비로운 산타랑 완전히 달라요. 브릭스가 그린 산타는요, 새벽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입에 빌어먹을 이란 말을 달고 사는 아주 평범한 노동자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발을 딛고 있는 캐릭터들은요, 사실 전부 그의 부모님에게서 온 겁니다. 우유 배달부였던 아버지 어니스트, 그리고 하녀 출신이었던 어머니 에델. 매일매일 묵묵히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브릭스의 작품 세계 전반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에 정말 엄청난 비극이 닥칩니다.
1971년에 불과 9개월 간격으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암으로 잃게 되고요. 겨우 2년 뒤인 1973년에는 아내 진마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엄청난 상실의 경험, 이게 바로 스노우맨의 정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감정들이 이야기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하고 원작 책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스노우맨은요, 1577년에 나온 곰팡이 핑거스라는 작품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태어났어요. 그 작품이 작가 본인 말로는 오물과 진흙으로 가득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정반대로 깨끗하고 멋지고 조용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글자 한 줄 없는 그림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1978년에 나온 원작 책에는 사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북극으로 날아가는 장면도 당연히 산타클로스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한 소년과 눈사람의 하룻밤 동안의 마법 같은 우정을 다룬 아주 순수한 겨울 이야기, 그게 전부입니다. 브릭스는 일부러 거친 펜 대신에 부드러운 색연필을 썼어요. 그 질감, 상상 가시죠? 이 기법이 만들어내는 안개 낀 듯한 부드러움은 곧 녹아 없어질 눈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꿈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기억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서정적이기만 했던 책이 어떻게 전 세계가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라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은 1982년 한 편의 애니메이션과 함께 시작됩니다. 1982년 새로 막 개국한 영국의 채널4가 스노우맨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작팀은 원작에 살을 좀 붙여서 스노우맨과 소년이 북극으로 날아가 산타를 만나는 장면을 추가했어요. 바로 이 결정이 스노우맨을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만든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상징적인 노래에 워킹 인 디 에어에 얽힌 아주 유명한 오해가 하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수 알레드 존스가 불렀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1982년 영화 원곡을 부른 사람은 세인트 폴 대성당의 소년 합창단원이었던 피터 오디트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럼 알레드 존스는 누구냐? 3년 뒤인 1985년에 한 장난감 광고 때문에 이 노래를 다시 녹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버전이 영국 싱글 차트 5위까지 오르면서 완전히 대중에게 각인된 거죠. 안타깝게도 원곡 가수였던 피터 오티는 변성기가 와서 더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요. 그렇게 스노우맨은 그냥 책 한 권, 영화 한 편을 넘어서서 런던에서 매년 공연되는 연극, 기념우표, 50펜스짜리 기념주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로 재탄생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성공과 마법 같은 이미지 뒤에도 이 이야기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슬픔의 힘,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걸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작가 본인의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해피엔딩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사람이 녹는 건 특별히 우울한 사건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꽃이 지는 것처럼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현실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스노우맨의 마법은요, 슬픔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슬픔이 있기에 더 강렬해지는 거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함께했던 그 하룻밤의 비행이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겁니다. 이건 찰나의 순간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마법은 모든 게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그 순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